안녕하세요, 춘봉택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또 남기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을 보고 왔고 오늘 합격은 했어요. 근데 이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시험 자체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 우선 교육을 미리 들어놨었어요. 자꾸 이 시험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고 교육에 대해서도 변동이 있는 얘기들이 많았었어가지고 작년 요맘때 저는 교육은 우선 온라인으로 들어놨었는데 시험을 계속 미루다가 1년 만에 거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딱 한 달 전에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솔직히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우습게 본 거죠. 너무 우습게 보고서 한 이틀 정도 공부했어요. 이틀에서 3일 정도 공부를 하고 그냥 솔직히 시험 공부를 했다라고도 하기 힘든 정도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본 건데 진짜 그냥 처참하게 떨어졌는데 60점이 나왔더라고요. 원래는 70점이 커트라인인 시험이잖아요, 소방안전관리자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점에서 10점 부족한 6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아깝다 싶은 거예요. 그냥 솔직히 이 정도 며칠 공부했는데도 그냥 60점이니까. 근데 처음에 60점 맞았던 이 탈락한 시험 때에 조금 솔직히 멘붕이 많이 왔던 게 시험 문제가 솔직히 너무 어렵게 나왔던 거예요. 솔직히 제가 알고 있는 소방산업기사 수준이 됐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소방산업기사에서 봤던 문제들 정도의 문제들이 나오는 걸 보고서 솔직히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좀 이렇게 어려운 종류의 문제가 나온다고? 이 정도 수준에 나오면 안 되지 않나? 이게 안전관리자 시험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어떤 문제들이냐면 옛날에 솔직히 제가 소방안전관리자 2급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급이 땄던 때가 벌써 한참 전이긴 하지만 2급 같은 경우에 거의 단답식이어가지고 진짜 한 이틀 공부하고서 그냥 합격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많이 예전이다 보니까 좀 더 쉽게 봤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에 봤던 1급은 단답으로 나오는 문제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문 자체가, 이 지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답을 딱 찍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거의 없고 문제부터 답까지 읽어야 되는 글자 수가 우선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글 읽는 거에 대해서 약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좀 깊게 읽어서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풀기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정도로 글자 수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글자 수가 많은 거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 B, C, D, K 소화기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이 소화기 A 등급, A, B, C, D급 해서 K급이 있으면은 그 급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냥 문제가 한 개당 하나의 문제를 풀게 해놨더라면 지금은 이 A, B, C, D, K급의 소화기를 알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문을 주고 그 지문에 대해서 이게 무슨 급이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 1번, 2번, 3번, 4번 중 옳은 걸 찾으시오, 틀린 걸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소방안전관리자 급이 이 특정 소방시설물이 1급인지 특급인지 2급인지 3급인지를 찾는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은 특정 지문을 주고 이 지문에 맞는 급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몇 급에 해당하는 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몇 급일 거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지문들이 또 1, 2, 3, 4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요런 대상물이라는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1급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밑에 1, 2, 3, 4 중에서 이 1급에 해당하는 그 특정한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문제들로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전이랑 지금이랑 어렵다라는 기준의 하나는 예전에는 단답으로 푸는 문제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단답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혼합한 문제.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한 가지를 모르고 있을 때 못 풀 만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커트라인이 제가 2번 시험을 봤는데 이 2번 시험 본 것 중에서 내용을 따지면은 한 40% 정도 되는 문항은 약간 단답보다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답을 딱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의 소방 기초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책의 흐름만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책의 특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뭐 수치라든지 뭐 그 내용의 깊이 있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를 다 외우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요걸 책을 한번 완독을 한 사람들이 풀 수 있는 게 40% 정도가 된다라고 저는 봤고요. 그 40% 빼고 이제 나머지 60% 있잖아요. 그러니까 60점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내가 합격을 하려면 30%를 더 맞아야, 30점을 더 맞아야 되는데, 이 약간 이 30점의 영역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외웠어요. 뭔가 흐름도 정독을 한번 쭉 훑어서 책을 한번, 아니면 수업을 제대로 들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해를 했고, 거기에서 수치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소방이라는 게 솔직히 수치와의 싸움이에요. 이 기준과 수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거의 딸딸 외워야 이 70점이 넘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이더라고요. 근데 이 딸딸 외우면 8, 90점이 나오는데 솔직히 딸딸 외우기 너무 힘든 게 계속 반복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 다른 수치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데 각각의 수치는 뭐 미리부터 해서 뭐 이 압력부터 해서 뭔가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틀린 거를 계속 봐도 헷갈리게, 솔직히 말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보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소방 설비기사 같은 경우만 보려고 해도 한 달 뭐 공부하시고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던지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던지 하는 분들이 보지만,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소방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솔직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해만 하는 내용이 아닌 디테일하게 각각의 항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캡처해서 그 부분들을 뽑아내가지고 외운다라는 게 솔직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부분에서 저도 힘들었지만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한번 훑어서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의 특징조차도 정확하게 캡처를 해가지고 그거를 외워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까라는 의아심은 솔직히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다 이해하기가 솔직히 조금 어렵거든요. 이 수업을 디테일하게 열심히 들었다 하더라도 그 수업 한 번 듣는 것만으로 시험 준비하기가 솔직히 상당히 힘든 거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시험 난이도도 높아졌는데 여기에서 60점 커트라인이 아닌 70점 커트라인으로 상향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출문제조차도 이 외부로 노출이 안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을 구매를 하더라도 그 문제의 퀄리티나 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냥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을 사는 것보다는 책을 한 번 더 읽는 게 낫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요번 8월부터 과정이 바뀌고 그 교육 기간도 바뀌고 시험 응시료도 바뀌죠. 48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 48만원이란 금액이 솔직히 내가 산업기사나 기사를 따서 선임을 걸어야 된다라는 기준 하에, 선임이라는 기준 하에 봤을 때는 솔직히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2주의 교육을 듣고 시험을 본다, 이런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시험 응시료도 비싸지만 아무래도 시간적인 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클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시험을 이제 예전처럼 하나 그냥 능력치 올리기 위해서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싶어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경력을 찾아서 올려가지고 아예 산업기사나 기사를 보는 게 낫지, 굳이 소방 안전관리자를 48만원의 교육비를 주면서 시험을 보고 난이도도 상당히 상향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굳이 이 시험을 봐야 하나,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냥 뭐 솔직히 소방 산업기사를 따기에는 투머치하고, 왜냐하면 선임을 직접적으로 올리려고 따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도 하고, 굳이 작년에 시간이 있어서 교육을 바다한 온 김에 딴 거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48만원을 주고서 이 교육을 듣고 시험을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케바케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진짜 이제는 만약에 예전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소방안전관리자나 가스안전관리자는 회사에서 만약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교육비 내준다, 시험 보고 와 해주면은 무조건 봐야 되는데, 이제는 아예 무조건 더 봐야 돼요.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 1급 48만원 내 돈 주고서는 아까워서 이제 안 따게 될 만한 시험이 돼버리니까 차라리 회사에서 따라고 지원해줄 때 그 교육도 듣고 그냥 따는 게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제가 뭐 보고 나서 느낀 리뷰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 드려보고 싶었어요. 오늘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8월부터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된다고 해요. 저도 이제 기출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제가 이번에 만든 요약본을 최대한 정리를 빠른 시간 안에 해서 그거라도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처음부터 뭐 이거를 뭐 판매하려는 건 아니고요. 웬만하면은 오픈을 해놓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8월 중에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리뷰를 많이 받아가지고 계속 개정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최대한 완성된 모습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봉택이었습니다.